하동군수 연설 자료를 좀 같이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서울에서 열린 하동 향후의 송년 모임 연설인데요. 하동의 현재 상황,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군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걸 통해서 하동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그리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하동의 현실인데요. 이게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인구가 한때 13만 명이었다는데 지금은 4만 1천 명 정도거든요. 확 줄었죠. 전국에서도 소멸 위험 지역 그 상위권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게다가 그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게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40%에 육박한다고 하니까요. 40%요? 와, 네. 연간 돌아가시는 분이 한 700명, 800명 되는데 태어나는 아기는 겨우 80명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격차가 정말 엄청나네요. 네, 이게 뭐 하동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숫자로 딱 보니까 더 와닿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요. 예전에는 주로 농사 지으러 가는 귀농이 많았다고 하면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그게 아니라 농업 외에 다른 이유로 내려가는 귀촌 있잖아요. 이게 무려 93%나 된다는 거예요. 93%요? 귀농이 아니고 귀촌인. 네. 그러니까 이제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뭐랄까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네요. 이런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수가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게 있더라고요. 바로 부채 해결입니다. 아, 네. 그 얘기 나왔죠. 네. 이게 정말 대단한데 그 대송산단, 그러니까 대송산업단지 관련 빚이 1,300억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975억 원을 취임하고 8개월 만에 상환했다는 거예요. 와, 8개월 만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엄청난 속도인데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연설에서도 언급했지만 당시에는 다른 데 쓸 돈을 너무 급하게 끌어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됐을 때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연간 70억에서 80억 원 정도 나가는 이자 부담을 확 덜어낸 거니까 이건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도면 작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말 큰 재정적 여유가 생긴 셈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과감한 그리고 효과적인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리스크 관리 이것도 강조를 했어요. 갈사만 산업단지 관련해서 1,000억 원대 소송에 걸렸었는데 이걸 최종길 변호사 이름까지 딱 거론하면서 이분 도움으로 284억 원으로 막아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더라고요. 아, 변호사 실명까지 언급하면서요. 그만큼 이 소송 방어를 굉장히 중요한 성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비용 좀 아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거액의 부채 문제랑 소송이라는 큰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어떤 의지, 그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지자체의 위기관리 능력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재정 안정 노력과 함께 이제 사람들을 하동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연설 내용을 보면 그 청년 정책 슬로건이 인상적이던데요. 청년이 원하는 대로. 네, 맞아요. 청년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전국 최초로 귀촌인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 이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귀촌 트렌드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죠. 그냥 단순히 사람 수만 늘리자가 아니라 하동에 와서 좀 잘 정착하고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실질적인 접근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고향사랑 기부제, 이걸 활용하는 방식도 재밌어요. 이걸로 기부금을 모아서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무료 목욕이나 이발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한다는 거예요. 오, 그거 정말 생활 밀착형 복지 아이디어네요. 어르신들 반응 좋으시겠어요? 네, 그렇죠. 뭔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니까요. 네. 그리고 기업 투자 유치 노력도 있었죠. 심지어 수익 보장까지 약속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도 보였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런 개별 정책들이 다 모여서 군수가 말하는 매력 있는 하동, 그리고 정부 공모 사업으로 120억 원을 확보했다는 그 콤팩트 매력 도시, 이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
종합적인 전략으로 봐야겠군요. 네, 그렇죠.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질, 그리고 공동체 지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강화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동이라는 장소 자체의 매력을 높이려는 거죠.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는 서울에 있는 향우들에게 직접 호소를 하더라고요. 고향에 좀 자주 와달라, 투자도 해달라, 그리고 반쯤 살아도 좋다 이러면서 귀촌도 권유하고요. 또 고향사랑 기부 동참도 부탁하고.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뭐 돈 좀 보내달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동과의 어떤 연결고리, 관계를 계속 이어가달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인 거죠.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하동군수의 연설을 좀 살펴보니까요. 인구 절벽이나 재정 위기 같은 아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부채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귀촌인을 유치하고 주민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펼치면서 활로를 찾으려는 그런 노력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맞아요. 군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뭐 문제 해결 과정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매력이라는 키워드를 던져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산업 유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 사람들이 찾아오고 관계를 맺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게 어쩌면 앞으로 농촌 지역 활성화의 핵심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귀농이 아니라 귀촌의 시대라는 그 변화. 이게 앞으로 우리 농촌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농촌의 미래, 어떤 가능성이 보이나요?